안녕하세요. 부동산 우경원TV 우소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빙하기가 계속되어 집을 거래하려는 매도자와 임대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거래 빙하기의 아파트를 잘 팔고 잘 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우경원TV는 현실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부동산의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 매매와 전세 거래 빙하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의 경우 2021년 9월 이후 거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전세 시장은 2022년 5월 이후 뚜렷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새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당초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정책 완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문정부 시절 묶여있던 부동산 정책 대부분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정책이 7월부터 더욱 강화되고 인플레이션 억제 방안과 맞물려 대출금리마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추세라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매수자 외에는 극히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전세의 경우도 매물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정체의 늪이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 빙하기는 오는 8월로 예정된 부동산 정책 발표 방향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정부의 내부 사정으로 봐서는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부동산 거래 빙하기 시점에 공인중개사가 생각하는 아파트를 잘 팔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 방법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가격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어요. 매도인의 경우 내 집이 가장 좋다는 인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매도 호가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매수인은 호가를 참고하지만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낮은 가격에 사려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과의 괴리감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경우는 실거래가를 참고하여 내 집과 실제 거래된 집과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자신이 팔아야 할 기간을 고려해서 호가와의 괴리감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 매물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가격을 호가보다 어느 정도 낮춰도 비과세 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격의 협상을 할 때 약간 손해를 본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꼭 팔아야 할 사유가 없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 완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거래하기를 추천드려요. 매수인의 경우 내가 꼭 사려는 집이 매물로 나와 있을 경우 어느 정도 가격 협의가 되면 10억 원 내외의 큰 거래에서 1,000만 원 내외의 작은 금액 협상은 과감히 양보를 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사되기 일보 직전에 약간의 가격 차이로 가격 조율이 무산되어 매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추후에 그런 종류의 집을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며 매수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집을 거래한다는 것은 일생에서 몇 번 되지 않는 큰 일로서 내 재산의 대부분이 되는 투자 행위이고 부동산과 새롭게 인연을 맺는 큰 관점으로 과감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가격 차이로 이익을 따진다면 소중한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고 후일 너무 아쉬움이 남는 기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매도인과 임대인은 거래하려는 아파트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빈집이라면 입주 청소를 해놓고 실내 슬리퍼 정도는 준비를 해두면 좋고, 거래를 위해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방문했을 때 실내의 모든 등을 켜서 밝은 분위기를 주어 그 집을 거래하고 싶은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리할 곳은 미리 거래되기 전에 조치하면 나중에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최대한 집을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기회를 많이 부여하면 확률상으로 거래율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면 언제든지 부동산에서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부득이 집에 사람이 없다면 지인을 통해 집을 보여주거나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소장의 경우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경우 자신이 실제 팔거나 사고 싶은 목표 금액을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알려주면 융통성을 주게 되어 거래의 성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현금 여유가 있다면 잔금 시 이행하는 근저당 말소 등 소유권의 권리의 말소를 거래하기 전에 미리 깔끔하게 정리한 후 중개 의뢰를 하면 다른 물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 유리합니다. 특히 법인에서 요청하는 임차 물건은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의 매물 의뢰는 몇 개 정도가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인중개사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자야는 공인중개사에게 전속 중개만 하는 것은 다른 거래를 원하는 경우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또한 너무 많은 곳에 물건을 접수하면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이나 유튜브 TV에 홍보성이 좋은 부동산 또는 활동성이 좋은 공인중개사 3개에서 5개 정도를 매물 의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을 만들어야 할 경우 지금처럼 거래 빙하기에는 사는 집을 먼저 팔고 살 집을 뒤에 사는 방법을 권해드려요. 다만 거래가 활발한 시기로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먼저 집을 사고 보유한 집을 뒤에 팔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빙하기의 아파트를 잘 팔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우경원TV 시사초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